자, 이제 68쪽에 지대 이론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대는 토지 사용료입니다. 토지를 이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그 지대. 토지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그때 지불하는 게 뭐예요? 지가죠. 지가와 지대 관계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거기 식이 하나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우리 이 다음에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에 그 수익 방식의 기본식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2단계에서는 그냥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입니다. 나는 10억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다. 자, 10억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은행에 넣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이자 받을 수 있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지대를 받는 겁니다. 그게. 근데 처음에 은행에다 10억을 넣어놓거나 토지 10억짜리 가지고 운용을 하거나 그 수익률이 같다로 치겠습니다. 이자를 받거나 주차장료를 받거나 주차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먼저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지대는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변수가 3개인데 이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행에다 넣게 되면 이자를 5% 주는데 주차를 받게 되면 뭐 수익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야겠죠?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하고? 토지 어떻게 하고? 팔아야죠. 공급이 증가하나요? 시장에? 그렇지.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이 흔해지죠? 가격은 하락하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오르면 집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지대가 비싸졌어요. 그럼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사람들이 토지를 서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살 사람 많아졌대. 가격은 상승하죠. 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지가는 지대에 비례하고 이자율이 반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는 지대에 비례하고 이자율이 반비례한다. 그런데 이 둘은 관계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입니다. 자, 봐요. 만약에 지가가 일정하다. 그럼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지대도 올라간다니까. 돈 사용료와 토지 사용료가 같아져야 돼요. 특히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특히 할당 효율적이라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할당 효율적? 위험을 감안하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되었을 의미한다. 그래서 둘은 비례 관계. 이것은 여러분 좀 깊고. 그럼 이 지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지대. 자, 지대 이론은 곧 지가 이론이에요. 왜? 지가와 지대는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뒤에 가보면 뭐 지가 이론, 지대 이론 막 이렇게 명칭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지가 이론은 지대 이론이고 지대 이론 지가 이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지대에 대한 생각이 학파별로 좀 나눠집니다. 먼저 고전학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자, 둘 중에서 누가 더 후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신고전학파. 둘이 직접 만날 일은 없는데 그 주장한 내용이 약간 좀 대비된다 해서 지대 논쟁이라고 불러줘요. 후배 학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고전학파는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이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잉여의 개념으로 봐요. 신고전학파는 생산비다. 생산 요소 비용이다. 또는 대가다. 이렇게 보는 게 큰 차이가 있죠. 여기는 불로소득이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 여기는 뭐예요? 생산비다. 이게 이제 대비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학파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일단은 첫 번째, 생산의 3요소가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있죠? 근데 봐요. 토지하고 노동, 자본 이렇게 있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의 대가는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 자본의 대가는 이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엄격히 구분을 합니다. 엄격히 구분하고 만약에 내가 남의 토지를 싸가지고 뭔가 농사를 지어서 그 곡물을 팔았다. 그러면 자 농사 지면서 들어간 이런 거 대가 치러야죠? 네, 치러야죠. 이걸 치르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잉여 이게 다 토지 기술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 지대는 토지가 노력해서 토지를 가진 자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받는,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받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곡물을 팔았을 때 대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대 대가를 치르고 남은 잉여는 어때요? 더 커져요. 그래서 지대는 상승한다고 봐요. 토지를 가진 자가 불로소득이 더 늘어난다. 뭐 그럴싸하죠? 네, 그럴싸해요. 주장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고전업은 뭐라 그러냐면 웃기지 마셔 그 말이야. 네. 아니 토지도 노동이나 자본처럼 하나의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엄격히 구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면 하나의 생산 요소니까.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잉여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완전 분배된다고. 완전 분배. 잉여 이런 거 없다 하면 완전 분배되지 뭐 잉여 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남는 거 그런 개념 아니다. 이거 뭐 자세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뭐 여러분 지대 생산비가 오르면 곡물 가격이 비싸질 수 있겠죠. 이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돼. 그럼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 큰일 났어. 두 말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야. 여러분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물어볼 뿐이야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강길에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곱불이라 그러죠? 곱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생 이렇게 외우자고요.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외웁니다. 자, 곱불 신생. 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론도 있어요. 차익지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익지대설. 그래서 이건 데이브 리카도. 미리 말씀드리면 이 리카도는 고전학파예요. 기초사고가 곡물 가격이 오르자 지대가 올랐다 저 사고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비주류 학파라고 볼 수 있는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주장도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스 또는 마르크스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차익은 뭘 의미하냐? 비옥도나 생산성 차이를 의미한다 이거죠. 여러분,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생산비 적게 들겠죠? 그런 토지일수록 지대가 비싸다는 거예요. 농지로 친다면. 그러니까 농지에 관한 지대 이름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 절대지대설은 소유권을 말해요. 소유권. 소유권을 가진 자는 무조건 지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출발이 좀 다릅니다. 먼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계지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한계지는 어떤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느냐?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해버린 토지 이런 걸 우리가 한계지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생산비 안에는 정상이윤 들어가 있어요. 자신이 노력한 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 짓지 않고 다른 데서 일한다면 벌 수 있는 임금 같은 거 있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비 안에는. 자, 들어봐요. 이런 거죠. 자, 곡물을 팔았는데 농사 지어서 돈을 100만 원 받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 계산해 봤습니다. 뭐 종자값하고 비료값, 내 인건비 다 계산했더니 또 100만 원이야. 그럼 내가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마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는 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대 없다. 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이런 토지 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득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대 크기를 한번 따져보면 우등지하고 열등지. 자, 비옥도 높은 토지가 우등지, 그렇지 못하면 열등지. 우등지는 생산비가 적게 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있죠? 그럼 그만큼 이제 지대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비옥도 차이가. 그리고 한계지에다 연결해서 꼭 적으세요. 한계지를 다른 말로 열등지 중에서 가장 열등하다 해서 최열등지. 그 표현이 빠졌네요. 자, 한계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최열등지 이렇게 하나. 최열등지. 열등지 중에 가장 열등하다. 자, 그리고 지대가 발생하는 게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희소하고 적다.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지대를 발생시킨다고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학 체감 법칙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고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부 들어가고요. 그렇죠? 쌀, 쌀 가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농부수. 처음에는 농부가 없었어요. 그럼 쌀 생산이 없었겠죠. 근데 농부가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때 쌀 한 가마가 생산됐어요. 농부 투입을 더 늘립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혼자 들지 못했던 걸 같이 들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2명이면 생산량이 2가마가 아니라 3가마 처음에 이렇게 되요. 협동 이익이 생겨서. 근데 이제 농부가 좀 더 들어와 이제. 그럼 어때요 이제? 슬슬 이제 좁기 시작해.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이거 봐요. 게으름도 피우고 말이죠. 그래서 늘긴 느는데 이 정도. 농부가 또 들어옵니다. 이제는 엉덩이 부딪혀서 일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4.5가마. 자, 이거 봐봅니다. 자, 생산량이 지금 이렇게 변했죠? 어떤 특징이냐면 그 수확이 농산물 수확량이 처음에 이렇게 체증하다가 점차 이렇게 체감이 가더라. 그래서 수확 체증 체감의 법칙입니다. 원래가. 근데 처음에는 체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체감한다 해서 궁극적인 수학 체감의 법칙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계 이야기 들었었죠. 한계. 한계 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야, 한계지 말고 아까 한계 주거비용, 한계 교통비용 할 때 한계. 추가적. 그래서 저 수학을 한계 생산물 이렇게 표현도 해요. 혹시 한계 생산물 이런 말 나오면 수학 체감 법칙 그거 같은 말이에요? 수학 체감 법칙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이렇게도 부른다고요. understand?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농부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체감한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도 늘려야지. 토지도. 맞습니까? 비옥한 토지는 한정돼 있죠. 그럴수록 그건 더 비싸지는 거죠. 굉장히 치열해지니까. 그래서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고 수학 체감 법칙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 원인으로서 설명력이 있어요. 그럼 자 봅니다. 곡물 가격이 오릅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요. 그럼 서로 농사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대는 비싸진다니까요. 아니 곡물 가격이 올라서 농부만 계속 투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을 늘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생산이 줄잖아. 그러니까 농지도 늘려야 되고 비옥한 토지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지대는 비싸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리카도의 차이티설입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뭐라 하냐면 야, 한계지에도 지대 있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한계지를 하더라도 지대가 존재하거든요. 현실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은 이게 안 맞는 문제가 있어. 자,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누구의 토지를 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가 토지를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빌려가서 거기다 말뚝을 박든 감자를 심든 무슨 상관이야. 내 토지 빌려갔잖아. 내 거 빌려갔으니까 사용료 받아야죠. 그러니까 소유권 간자 무조건 지대를 받으려 한다. 비옥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비옥도 생산성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유산계급이라고 그러죠. 부르주아. 무상계급 뭐라 그래? 토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 소작농들.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지대를 많이 받아먹으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 곡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 왜 부르주아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많이 먹어서 불이 터져서.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시험을 볼 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다행인 게 말입니다. 이게 차, 카, 리카차. 알았습니까? 리카차차, 리카차. 알았어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지대설. 근데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그려놨을 겁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세요? 자, 우리 이제 농부들이 자동차에다가 곡물을 싣고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곡물을 싣고 하는데, 곡물을 먼저 실어야 돼요. 그리고 농부가 뒤에 이렇게 타고 가요.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삽이에요, 삽. 모자 쓰고 삽 들고 앉아있죠? 삽자루. 이렇게 메고 있어, 삽을. 근데 지금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 응? 와서 봐요.
이 농부가 이 차에 기대서 가죠. 지대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곡물을 먼저 실어 농부를 먼저 실어? 농부를 먼저 실면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먼저 싣고 지대에 올리고 곡물가에 오르자 지대가 올랐다. 곡물가에 오르자 지대가 올랐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순서를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